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. 연애까지는 괜찮거든요. 근데 진짜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. 그러면 이거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나중에 피봅니다. 결혼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세요. 서로 다투기도 한다던데 조언 부탁드려요.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상대방한테 무조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2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. 말을 잘 못해가지고. 아마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3번째 듣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이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앞두고 나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역마살이에요. 역마살.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 역마살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이 되게 애매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류를 했었는데 이 역마살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했고, 역마살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또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겠네 싶어가지고 뒤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 가지고. 이렇게 역마살이라는 게 뭐 한 곳에 붙어있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역마살이 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.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그 자체가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. 근데 이게 결혼을 전제로 두고 생각할 때뿐만이 아니라 연애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구나.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더더욱 중요하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가장 크게 종국을 놓고 보면은 육아가 될 텐데 나는 결혼은 할 건데 육아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둘 다 혹은 한쪽이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집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닥쳐올 거란 말이지.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 역마살이 되게 중요해.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연애할 때처럼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. 분명히 해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감이 더 확실하게 오실 텐데 제가 옛날에는 동거를 반대한다 주의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딱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이러한 동거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야.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방한테 이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동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. 근데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좀이 쑤신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 내돌면서 그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그 견디기 힘든 심경이 그 사람한테 그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상대방한테도 이제 전이가 돼.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조차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. 그리고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확률도 더 크다고 보는 거야.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,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포함되고 최악의 상황인 경우는 둘 다가 역마살이 있을 때입니다. 그리고 차악은 둘 중에 하나가 역마살이 있을 때, 그리고 최상의 베스트는 둘 다 역마살이 없을 때. 이게 베스트예요. 어떻게 보면은 반대 아닌가 느껴질 수도 있어. 둘 다 역마살이 있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니까 괜찮지 않을까? 근데 그거는 애가 없을 때까지만.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완전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가 될 거고, 차악이 둘 중 하나.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. 역마살이 없는 사람은 역마살이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이해 못해.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.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역마살이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
이제는 내가 결혼이라는 혹은 이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라도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. 혹은 이전과 다르게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절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이건 절제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. 내가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넌 나를 그렇게 터치하려고 생각하지 마. 우리는 우리 식대로,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너도 네 식대로 살아. 이게 가족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가족이잖아.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가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역마살이 있는 채로 산다는 거는 내 욕심 차리기 바쁘다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이건 역마살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같이 살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, 상대로 하여금. 근데 이 얘기가 아마 제가 결혼과 접목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동거를 해봤거나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연애를 오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대부분을 다 알아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깊게 생각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. 제가 말로 풀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. 그러니까 괜히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혼하면은 진짜 피 본다. 연애까지는 괜찮거든요. 근데 진짜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. 그러면 이거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나중에 피 봅니다. 둘 다 역마살 있으면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바람 쐬러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논점이 그게 아니야. 둘 다 서로를 이해하니까 괜찮지 않나 이게 아니라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. 근데 결혼 혹은 서로가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마땅히 포기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 할래, 저거 할래, 이렇게 할래, 저렇게 할래가 안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. 그럴 때마다 사람이 미쳐요. 근데 그게 둘 다 서로 역마살이 있으면 여행 같이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.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할 수 있지.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고. 특히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려고 했냐면은 애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. 저도 아직까지는 애가 없고. 근데 이 계획을 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